네, 통합과학 강사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보잉고 1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이 통합과학을 잘 정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학년 지금 처음 맞이하는 이 시험인 만큼 너무나 떨리고 또 굉장히 궁금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작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었는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드리고 그다음 그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그렇게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잉고는 기본적으로 제가 2021년부터 보잉고 수업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요 체계가 많이 크게 틀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이었냐면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4영역으로 되어 있는 요 틀에 선생님들이 각각 한 분씩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문제도 6+1, 그러니까 6문제 선택형, 그 다음에 한 문제 서술형 문항으로 모든 과목을 좀 균등한 비율로 문항수를 나눠 갔고요. 그리고 전에는 60점 만점이었던 시절이 있었었거든요. 2024년까지는 60점 만점이었었는데 2025년부터 100점 만점으로 바뀌고요. 60점 만점으로 갔을 때나 100점 만점으로 갔을 때나 지필고사는 중간 30%, 기말 30%, 그리고 수행평가를 20, 해서 도합 100%의 100점 만점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게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24년에는 수행평가가 조금 많았었거든요. 발표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보고서 제출하는 것도 좀 있고 이랬었는데 작년에는 실험 수행하고 발표 평가 이 정도로 조금은 수행평가를 좀 줄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필고사가 좀 등급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도가 조금 더 커진 듯한 느낌이었었습니다. 선택형 80점, 서술형 20점은 계속 유지되어 오던 점수 비율이었는데요. 작년에만 1학기 중간고사만,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때에는 다시 원래대로 복원됐고요. 1학기 중간고사 때만 좀 특징적으로 단답형에 한 문제 들어갔습니다. 원래 서술형을 4문제를 넣고 단답형을 잘 안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선택형 문항에서 한 문항을 떼갖고 단답형을 넣고, 그리고 선택형이 조금 점수가 그럼 단답형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줄어들었겠죠. 근데 그게 곧 1학기 기말고사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다시 없어지고 선택형 80점 만점에 서술형 20점 만점으로 그대로 2학기 중간기말까지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은 화학입니다. 화학이 선택형이 2문제밖에 없고요.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화학 선생님은 뭐 하셨나? 화학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셨나? 그게 아니고요. 과학의 기초 부분의 수업을 화학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학 선생님이 이 과학의 기초 부분을 수업하시는 동안 화학 파트에 해당하는 통과 부분을 수업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위가 화학이라고 보이는 부분의 범위가 굉장히 적게 잡히고요. 과학의 기초 부분이 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술형 2문제 중에 한 문제가 화학 파트로 들어갔어야 되는 한 문제를 화학 선생님이 내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화학 선생님이 또 전부 하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 선생님이 조금 나눠 가지시고 물리 선생님이 조금 나눠 가지셨는데 약간 화학 선생님이 50% 정도, 과학의 기초를 50% 정도 하시고요. 물리 선생님하고 지구과학 선생님이 25% 정도로 하셔서 100%를 만드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화학 선택형이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약간 적죠. 지구과학도 서술형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지구과학 서술형이 이 지구과학 선생님 여기다가 출제를 하셨습니다. 과학의 기초에다가 출제를 하셔가지고 서술형 2문항이 과학의 기초에서 잡히고요. 그 다음에 물리가 선택형이 8문항이나 되는데 이 8문항이 과학의 기초 부분하고 연동되는 문제로 출제를 하셔가지고
물리 문제가 조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또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일부도 그 물리 파트 문제도 과학의 기초 부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거의 과학의 기초가 전체적인 부분을 분위기를 좌우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기초라고 하는 단원이 원래 이전에 그 개정 전에는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개정되면서 들어가면서 여기를 좀 강화시켜서 수업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학의 기초 부분을 잘 정리를 안 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중간고사 대비 기간에 기존의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위주로 공부를 하고 과학의 기초에 조금 힘을 덜 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교권이라고 평가되는 학생들마저도 막 5개씩 막 틀리고요. 뭐 75점 막 이렇게 받고 해서 1학기 중간고사 10% 등수가 41등이 88점이었습니다. 놀랍죠? 왜냐하면은 1등급 컷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보인이 아무리 뭐 문제를 뭐 어렵게 냈다고 해도 학생들이 거의 90점 정도는 좀 받을 것 같은 1등급 점수가 좀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낮잖아요. 이게 거의 과학의 기초 부분에서 학생들이 점수가 다 득점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치를 좀 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결과치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과학의 기초 부분에서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의 출제 유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뒤에 조금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요, 지금 물리가 지금 얘도 이 문제도 지금 한몫했어요. 그러니까 그 1컷 점수가 좀 낮아지는 80점대로 내려가는데 얘도 좀 기여를 한 게 뭐냐면요. 이 물리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물리 수식이 없습니다. 물리 문제에 수식을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보인 학생들 같은 경우 수식이 굉장히 편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계산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수식이 나오면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그런데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문장 지금 보시면은 물리 문제의 수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요 문장으로 물리 개념을 물어봤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문장을 해독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고요. 그리고 요 문장에서 약간의 조금 이제 중의적인 표현,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으로 해석되는 표현이 좀 들어가 있다고 느꼈나 봐요,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좀 명쾌하게 좀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친구들은 좀 약간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지 못하게 이 문제가 등급 결정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하나 틀렸어요 하면 거의 여지없이 이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두 번째, 수행평가 연계 출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요 지금 그림 보이시나요? 요 그림이 수행평가에 사용되었던 주제입니다. 수행평가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플레이콘이라고 이렇게 약간 강냉이처럼 생긴 그런 스티로폼 같은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걸 껴가지고 그 지갑을 구성하는 광물에 그 입체 구조, 화학식이 있었을 텐데 그거의 입체 구조를 만드는 그런 수행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물의 그 모형을 만들어내는 수행평가를 해서 일단 그러니까 두 친구가 이제 서로 짝이 돼가지고 각각 만들고 그거를 둘이 합쳐가지고 합친 결과 여기 이렇게 보이는 요 분자에서 이제 그 규소와 산소의 비율을 알아맞추는 문제였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건 잘했거든요, 친구들이. 이걸 잘했는데 이 문제에 이 디귿선지에 그래서 그 규소와 산소의 비가 몇 대 몇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다 틀렸더라고요. 디귿을 제대로 답변을 못 해가지고 수행평가에서 뻔히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디귿해서 이거 고를지 말지 이걸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틀린 답을 골라가지고 다 틀려서 이게 두 번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등급 결정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로 많이 저한테 이제 보고가 됐죠. 학생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 다음 또 뭐가 출제됐냐면요. 교과서에 없는 자료가 출제됐는데 이게 뭐냐면요. 바코드라고 하는 거를 그 1단원 과학의 기초 단원 거기에서 바코드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학교 선생님께서 유튜브 영상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보셨어요. 선생님께서 수업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시고 바코드의 원리를 좀 설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 작년에 수업 들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바코드의 이제 원리나 아니면은 바코드 분석하는 방법들을 핸드아웃에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저도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제가 그냥 쥐어짜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이제 주긴 했는데 물론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뭐 바코드가 나온다고 하니까 바코드 문제는 만들었지만 이 문제랑 똑같이 만들지는 못했죠. 왜냐면 선생님이 창작하신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선생님 머릿속에 이제 제가 들어갔다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정말 선생님이 만든 문제나 정말 찰떡으로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바코드 문제를 제시해서 제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어줬는데 예상외로 우리 똑똑한 보잉고 친구들이 맞춰갖고 왔어요. 이게 등급 결정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되게 많이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죠. 어쨌든 교과서에 없는 자료가 출제될 수 있다. 그걸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은 매년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서술형 역시 굉장히 신경 써서 선생님들이 만드신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설명하시오에 대한 요 서술형 답안을 좀 잘 쓰셔야 돼요. 설명하라고 했는데 수식만 성의 없이 띡띡 쓰면은 감점 혹은 빵점 처리가 돼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써야 되는지 또 우리 친구들 잘 알 수 없을 수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제시한 답안입니다. 보면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 킬로그램이라든가 미터 퍼 세컨 제곱이라든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같은 요런 수식만 딱 쓰고 끝내요. 근데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틀린 그런 답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서술하시오라고 주문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문제에 서술하시오가 나오면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침표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든가 뭐뭇이다 라는 그런 형식의 문장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에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감점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득점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밀렸고, 그래서 1등급 컷이 88점까지 내려가는 원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잉고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았어요. 이거 이렇게 그 단위를 맞춰가지고 유도량을 알아보는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일단은 연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로 써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매 시간 동안 얘기를 해줬습니다. 진짜 친구들이 정말 지겨웠을 거예요. 제가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하지만 결국 문장 구조로 잘 써야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보잉고 친구들 문장 구조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굵직굵직한 이제 사건들이 이런 거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녹여놓은 개념북을 가지고 올해 2026년에 1학년 같이 저랑 공부하실 친구들은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책은 보잉고 학생들만 사용하는 교재예요. 제가 대치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대치 교재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특징적으로 뭐 등급 결정 문제라든가 이런 거 녹여 넣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작년에 이제 뭐 말씀하신 부분도 녹여 넣는데 올해 이제 라인업이 좀 바뀌어요. 매년 라인업이 바뀝니다. 보이는 좀 계속 그러니까 1년마다 거의 많이 바꾸는 편에 속하는 학교라 작년 선생님이 완전 그대로 들어오시지는 않고요. 화학 선생님 정도 다시 들어오시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 지구과학, 생명 선생님은 바뀌셨고요, 이미. 그리고 화학 선생님은 작년에 가르치셨던 선생님인데 지금 2학년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2학년 화학하고 1학년 통과 화학 파트를 같이 가르치실 예정인데 일단 선생님이 바뀌었어도
보인에서 출제하는 경향성은 아무리 새로 오신 선생님이시라도 좀 살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조하셔서 같은 맥락으로 내시겠죠. 전혀 막 완전히 그냥 뜬금없이 그런 문제를 내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 선생님들 문제 유형이나 경향 같은 것들은 1학기 중간고사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는 공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그리고 이전에 보인고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넣고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되 추가로 학교에서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을 더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자료도 마련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요. 이 자료입니다. 암기 자료인데요. 이 암기 자료는 매년 제가 새로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개념북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출판이 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선생님들께서 실시간으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바로바로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브 자료로 이렇게 암기 자료를 제가 매 시간 만들어 가지고 수업 시간에 진행됐던 내용,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암기 내용, 이런 것들을 매 시간 암기를 시켜서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매 시간 하고 가야 돼요. 요걸 암기를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해서 구멍을 한 200개 정도 뚫어놨는데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3월 달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엄청 힘들어 할 거예요. 무슨 시험을 뭐 200개나 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200개를 본 게 아니고 구멍이 200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두 외우고 집에 가야 되고요. 한 1학기 중간고사 지나면은 너무 잘하고요. 막 완전 날라다닙니다. 너무 잘 외우는데 한 3주 정도 되면은 곧 적응됩니다. 막 한 3주까지는 부모님께 엄청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창작 문항을 완벽하게 적중할 수가 없잖아요. 학원 강사들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창작해내신 문항을 절대 적중할 수 없죠. 이제 지금 바로 만드신 문항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창작 문항을 우리 학생들이 무사히 풀어낼 수 있도록 도움 주는 방향은 기본에 충실하게 암기를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는 좀 신경 써서 시켜서 보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됐다고 하면은 문제풀이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요.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풀리는 게 맞습니다. 저 말고도 통합과학, 보인고 통합과학을 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다 문제를 그렇게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풀리시고 계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다가 약간 표지에다 이제 힌트를 주죠. 기본 베스트, 기출 베스트, 심화 베스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출 베스트가 한 2개 정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기본 기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를 좀 빨리 빼야 돼서 한 주에 2과가 나가면 기본 기출이 2개 나가고요. 한 주에 한 단원만 나가면은 기본, 기출, 심화 이렇게 나가서 평균적으로 200개 정도의 문제가 배부됩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 베스트는 통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그냥 사설 문제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문제고, 기출 베스트는 보인고를 비롯해서 주변 학교에서 기초적으로 출제를 좀 빈도수 있게 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담은 프린트고요. 심화 베스트는 정말 상위 단원에서 출제됐던 것들을 통과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넣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생으로 생투, 지투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것들을 참조를 하시니까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수준별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 개수는 항상 200개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매 시간 조교 선생이 그 학생들 등원할 때 그 숙제를 걷습니다. 숙제를 받아가지고 채점을 다 해서 제가 수업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갖다 주면은 제가 배부하고 그 다음에 오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과제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철저히 해가지고 매주차 무사히 완료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암기 테스트를 시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서술형을 좀 제가 매주 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 주간 테스트 10문제 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시험을 보는데, 서술형 시험은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보인에서 변별을 보통 서술형 채점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잘 못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서술형으로 좀 감점을 하면은 등급을 그 변별하는데 좀 용이해요. 그래서 서술형을 좀 활용을 좀 잘 하시는 편이에요. 수행평가보다는 서술형으로 좀 등급 변별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보인이. 그래서 변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서술형 시험을 매주 보고요. 첨삭은 제가 직접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쓴 답안을 제가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 제가 출제한 문제 안에는 보인 기출 문제도 있고, 보인에서 발표한 채점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제가 채점을 이제 보인 선생님으로 빙의해서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요 서술형 채점한 걸 나눠주고 앞에서 꼭 매주 브리핑을 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은 빵점 처리된다. 라는 부분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것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첨삭해가지고 여기다가 코멘트를 좀 달아 넣었는데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서술형 쓰는 시간은 좀 고통스럽기는 한데 제가 이거를 첨삭해가지고 돌려줘서 그거를 자기 거를 받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석을 잘 안 해요. 결석을 하면 요거를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꼭 되게 신경 써가지고 오고 혹시 뭔가 아프거나 해서 결석을 하거나 하면 제가 일찍 오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서술형 시험을 보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첨삭해서 그 자리에 바로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너무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쁜 것은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씁니다. 그러니까 한 자라도 더 쓰고 한 자라도 저한테 더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듭니다. 이거를 일주일 동안에 이걸 전 수강생 거를 다 해주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정해진 인원수만 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많이 받으면은 제가 한계 벗어나는 짓이라 어쨌든 그래도 되게 힘들거든요. 일주일을 너무 채점을 다 하면서 계속 보내서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해야 우리 친구들이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경쟁력이 되어서 등급을 좋게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자랑할 것은요. 가채점을 해요. 시험 끝나면 가채점을 하는데 가채점을 하고 나면요. 가채점 점수하고 진짜 실제 성적표 점수가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점수 받아보면 80점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서술형에서 다 깎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객관식에서도 뭐 좀 틀리고 막 그래서 가채점 점수가 막 10점 이렇게 나는 거는 정말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2학기에는요, 가채점 점수랑 실제 채점 점수가 거의 많이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서술형에서 감점을 많이 안 당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뿌듯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등급도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도 야심차게 준비해서 열심히 첨삭하고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주가 좀 지나면요. 제가 지금 7주 동안 수업을 하게 되는데 4주에서 5주 사이에 진도를 다 끝낼 예정입니다.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들이 해서 어디서 진도를 끝내실지 대충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학교 수업을 앞서 나가가지고 진도를 되게 빨리 뺄 겁니다. 빼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문제풀이반을 돌릴 건데요. 이 문제풀이는 이제 전범위를 한 호흡에 돌리는 문제풀이반이에요. 그래서 올인원이라고 하는 과제를 전범위 200개씩 매주 줄 거거든요. 100개, 100개. 그게 나가는 동안에는 실전형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실무를 볼 건데 이 실무도 제가 출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제한 거니까 이제 뭐 보인고 실제 문제하고 싱크로율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무슨 작두를 타서 문제를 막 적중하면 진짜 정말 고맙겠지만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일인데
이걸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그 시간 안배 능력, 그리고 서술형을 실제로 시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써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시험을 보는 노하우로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토익 시험이랑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그 연습을 좀 시켜주는데 생각보다 친구들이 또 진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거를 자기가 시간을 재갖고 혼자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해요, 친구들이. 그래서 만약에 결석을 해도 시험지를 안 갖고 가고 꼭 와가지고 저랑 약속 잡아가지고 시험을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가 시험을 봐주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올해 실시하겠습니다. 주간 테스트는 매주 10개씩 객관식을 보는데 요거 후처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주간 테스트 재시험이 있거든요. 주간 테스트는 그냥 그 기존에 과제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랜덤으로 10개 뽑아가지고 보는 시험인데, 만약에 틀리게 되면은 그 틀린 문제에 대한 후처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부모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틀린 문항을 쌍둥이 문항하고 같이 구성해가지고 제 시험지를 모든 문제에다가 다 제가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틀리게 만드는 그런 연습을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도 놓치지 않고 시킬 겁니다. 과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 다 해야 집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뭐 아무개 과제 완료, 뭐 과제 제출하였고 오답 완료하였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서 보내드릴 건데, 답이 없어서 간혹 친구들이 답 주시면 안 돼요 그러거든요. 답을 좀 자기가 참고해 가면서 좀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통합과학이 답을 참고할 정도로 되게 어려운 과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은 한 문제만 틀려도 2학기가 되면요,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리면요 40등 정도에서 107등 정도까지로 내려갑니다. 3점짜리 하나를 틀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30%만 반영이 되니까 0.9점이잖아요. 솔직히 100점 만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0.9점 그거 하나 때문에 1등급 등수에서 2등급 거의 꼴찌 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통합과학이에요. 무섭죠. 그런 마당에 그거 하나 오답 제대로 안 했는데 그 오답이 시험에 그대로 나왔는데 그 오답 안 한 바람에 자기가 틀린 답 쓰고 또 틀리면 바로 그냥 1등급에서 바로 그냥 2등급 꼴찌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교가 채점하고 저랑 같이 오답하고 같이 재채점하고 재오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시간에 비해 이렇게 한 문제라도 얘를 얻으면, 이걸 제대로 고쳐서 시험 시간에 제대로 된 답을 쓴다라고 하면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비효율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라고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작년에 굉장히 잘 따라줬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1등급 등수 때에 있는 저 다원 손판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2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2학기 중간고사 그 성적만으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다라는 거죠. 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그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적으로 보답할게요. 그래서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3반 열었고요. 다 25명씩 정원이고요. 다 차면 추가 증원 없습니다. 못해요. 예, 서술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채점도 다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조교 선생님들이 그 채점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재채점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각반 25명씩 마감하겠습니다. 3월 6일, 8일 이렇게 개강하는 이유가 원래는 둘째 주에 개강을 했었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 4월 21일 날 중간고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 주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 개강을 하겠습니다. 첫 주부터 개강을 하면 친구들이 좀 힘들어 하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부터
첫 주부터 우리 친구들 만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려드린 요 핸드아웃에 좀 여기 내용들 다 실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기출 분석도 제가 잘 신경 써서 해놨으니까 다운받으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수강 후기도 읽어보세요. 선배들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써서 보내준 수강 후기인데 정말 고맙게도 도움이 됐다는 말들을 잘들 써줬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글들도 잘 쓰시는지. 아무튼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럼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배웠어야 되는 내용을 저랑 공부했기 때문에 못 배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수업하겠습니다. 제가 뭐 1등급을 보장하겠다, 만점을 보장하겠다, 뭐 장담은 못 드려요. 시험은 결국 친구들이 해갖고 오는 거니까. 그런데 적어도 강의 준비 열심히 해서 제 수업 듣고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 다른 수업 들을 걸 그랬다 라는 느낌 들지 않도록 알차게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우리 보잉고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